안녕하세요. 임신한 신우 머리채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갔다 온 30대 중반의 두 아이 엄마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신우인데 제가 너무했던 걸까요?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시는 시댁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 잡고 불효령 하시는 시댁도 아닙니다. 남편도 다른 남자들에 비해 많이 가정적인 편이라 저는 그런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손 아래 신호 하나가 참 거슬렸는데 제 촉이 맞긴 맞았네요. 좀 또랄기가 있어서 제가 선을 긋고 지냈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자기는 피부가 밝아서 꼭 하얀 옷을 입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하객들도 흰 옷은 피하는데 무려 신우이라는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싶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혼주들도 다 메이크업까지 하고 오는 마당에 어린 신우 나름대로 꾸미고 싶지 않겠나 싶어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식 당일날 신우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주 새하얀 색상의 트위드 원피스를 입었는데 비지도 화려하게 박혀 있어서 누가 보면 신부 드레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 친구들도 저에게 달려와서 네 신우 옷 입은 거 장난 아니다 라며 귀뜸해줄 정도였지요. 알고 보니 신우의 남자친구도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라 잘 보이고 싶어 그렇게 힘을 주었다네요. 그 결과 가족 사진엔 신부 2명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찍혔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철이 없는 정도로만 알았어요. 딱히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시댁에 가도 자주 마주치지도 않아서 왕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첫 번째 신혼집이 서울 인접한 경기도였는데 신우가 그쪽에 취직을 했다며 저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길, 언니, 저 이 집에서 1년만 지내면 안 돼요? 이제 원룸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중인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이 집에서 잠만 잘게요. 그렇게 1년 딱 돈 모은 다음에 나가서 살려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먼저 반대를 했어요. 당시 제가 임신 중인데 맞벌이로 출퇴근까지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집에 신호까지 들이면 신경 쓰일 게 많으니 남편이 먼저 선수 쳐서 안 된다고 해주어서 저는 별다른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서운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는 엄마, 오빠가 언니 편만 들면서 나는 가족 취급도 안 해줘. 내가 1년만 살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네. 집에 방도 많으면서 어떻게 여동생 방 하나 안 내줄 수가 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뭐라 호통치는 게 들렸어요. 신우더러 헛소리 하지 말라고 혼내기도 하신 듯 하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깨갱해서는 전화 끊고 눈물도 닦고 그대로 일어나 집에 가더라고요. 저희한테 삐져서 2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명절에 시댁에 가도 신우가 알아서 밖에 나가서 자든지 친구 만나든지 하며 저희 안 부딪히게 자기가 노력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 낳았을 때도 신우가 내복 한 장 안 사줬어요. 자기 딴엔 서운할 만 하겠지요. 저희가 뭐 해주지도 않았으니 본인도 조카한테 해줄 맘 없을 것 같기도 해서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줄 알았어요. 신우랑 가까이 살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제가 아이 둘을 낳고 모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도 마침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사는 동네로 신우도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사를 계기로 신우가 저희 부부랑 다시 소통을 하게 되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집도 왔다 갔다 하며 지내게 됐어요. 솔직히 제가 별로라 생각하는 신우라 딱히 반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시댁 식구고
아예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니 그냥 도리만 하자 싶었어요. 신우도 생각이 같았는지 뒤늦게 저희 아이들 신발도 사주고 5만 원씩 용돈도 주더군요. 저희는 매매고 신우는 전세라 2년만 살다가 다른 데 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2년이면 끝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2년 안에 결국 신우와 머리채 잡고 난리 나는 사단이 나고 말았네요. 신우가 임신을 했어요. 첫 아이인지라 많이 조심하더라고요. 저는 큰아이가 벌써 6살이고 둘째가 한창 손 많이 가는 3살이라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보낸 이후부터는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집에서 재택 사업도 해요.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버는 게 전부긴 하지만 무어라도 한다는 것에 뿌듯하더군요. 재택 사업이긴 하지만 이틀에 한 번씩 우체국 가서 물건도 붙여야 하고 이런저런 도매거리 들여와야 해서 차가 꼭 필요합니다. 첫애 임신했을 때 중고로 그랜저를 하나 샀었는데 너무 유용히 잘 쓰고 있어요. 신우는 제가 차 가지고 다니는 걸 너무 부러워했어요. 언니, 저도 차 좀 몰고 다녀야 할까 봐요. 이제 애 태어나면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할 텐데 언제까지 택시로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요. 전 그러면 경차라도 하나 사서 끌고 다녀봐요. 그러자 신우가 기분이 상한 듯 뾰족한 표정으로 언니, 철천지 원수한테나 경차 추천하라고 하던데요. 경차가 얼마나 위험한데요. 중고로라도 중형차를 사는 게 낫죠. 언니처럼 그랜저 정도면 모를까?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동네 다닐 용도면 경차도 부담 없고 괜찮지 않나 싶어 말한 건데 신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저도 머쓱하더군요. 아무튼 신우는 저에게 차 이야기를 한 이후로 뭔가 부탁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느 맛집 음식을 포장해와 줄 수 없겠냐고 하거나 병원 가야 하는데 택시가 불편하니 데리고 가줄 수 있냐, 갑갑한데 드라이브 좀 시켜줄 수 있냐 등 자꾸 저와 제 차를 이용하는 느낌이었어요. 임산부라서 거절하기도 미안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출퇴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하니 신우가 더 편하게 저에게 연락해 부탁하는 느낌이었어요.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상황이 자주 생기자 남편이 신우에게 연락해 와이프 좀 그만 좀 부려먹으라는 식으로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예전에도 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절연할 뻔한 적 잊었냐면서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이번엔 스트레스 받아 하혈까지 했다면서 응급실 간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게 진짜인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수액 맞으러 가서 쇼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걸 시댁에서도 아시게 되셨고 어머님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임신 기간 때만이라도 신우를 좀 봐줄 수 없냐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래저래 머리 터질 것 같은 나날이었어요. 임신은 신우가 했는데 왜 고생은 제가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러다가 애 낳으면 나한테 키워달라고 하려나 걱정까지 들면서 악몽도 수차례 꾸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신우는 시어머니까지 자기 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뭔가 더 기세등등해져서는 이제 연락도 없이 제 집에 마음대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들 등원시키고 편하게 일하고자 윗 속옷을 벗고 티셔츠만 입고 있는데 그럴 때 찾아와서 너무 난감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달라, 과일 달라,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 마냥 제 부엌을 마구 뒤지더군요. 제가 알아서 드릴 테니 손님처럼 앉아 계시라 해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언니 편하게 있어요. 라고 하니 복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우가 이러더군요. 언니, 저 차 좀 빌려줄 수 없어요? 언니 집에서 일할 때는 차 안 쓰시잖아요. 그때만이라도 내가 차 좀 써서 마트도 가고 바람도 쐬고 그러게요. 언니 제가 자주 끌고 다녀서 힘드시다면서요. 네?
아니요, 뭐 가끔 병원 같은 데는 가드릴 순 있죠. 그리고 차를 빌려드리는 건 좀... 언니, 언니 차도 중고잖아요. 이제 연식도 좀 된 것 같은데 뭘 그리 아껴요? 언니, 제가 언니 매일 불러제끼면 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저 빨리 운전 연습해서 따로 다니는 게 언니도 좋지 않아요? 신우는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여우같이 말을 하더군요. 신호 달고 다니기 귀찮은 것도 맞고, 그런 신호 떼어내려면 신우가 운전 연습해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마땅히 연습할 차가 없긴 했어요. 신우 남편 차는 오래된 SUV인데 크기가 꽤 컸고요. 제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니 차를 내어줄 수가 없었고요. 이래저래 만만한 게 제 중고 그랜저였죠. 그치만 정말 빌려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신우가 정말 섭섭하다면서 언니, 친동생이면 생각도 않고 빌려줬겠죠. 언니 정말 너무해요. 저만 언니를 가족처럼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라고 하며 스트레스 받아 갑자기 배가 땡긴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신우가 집요하게 제 차를 빌려달라고 정말 아침 저녁으로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빌려줄 수 없으면 마트, 병원, 아울렛 다 같이 다녀줄 수 있냐고 반 협박까지 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가 피하기 시작하니 신우가 더 애간장이 탔는지 이젠 저희 아이들한테 선물 공세까지 하더군요. 아주 부담스러웠지요. 그렇게 신우는 어느새 만삭이 되어갔어요. 남편이 출산 선물로 뭘 갖고 싶냐, 100만 원 안쪽으로 이야기하라고 신우에게 말했는데 신우가 처음에는 아기 식탁 의자인 하이체어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거야 60만 원 정도니까 괜찮겠다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전화 걸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 하이체어는 우리 애기 선물이고요. 내 출산 선물은 뭐 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하이체어가 출산 선물이지 제가 아가씨 선물까지 따로 해드려야 돼요? 아가씨는 저한테 뭐 해줬는데요? 라고 차갑게 대꾸했더니 신우가 또 서운하다고 난리더군요. 어떻게 막달 임산부한테 그럴 수 있냐며 자기랑 싸우자는 거냐고 소리까지 지르길래 저도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문 안 열어주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가 문 열 때마다 유심히 보더니 기어코 비밀번호를 알아냈나 보더라고요. 지가 키패드 눌러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언니, 나한테 말 다 했어요? 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나 이 동네 이사 와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언니 말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가족끼리 너무한 것 아니에요? 집에서 팽팽 놀면서 하나밖에 없는 신우 차 좀 태워주는 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요? 우리 오빠랑 동거나 하지. 뭐라고요? 아가씨야말로 지금 말 다 한 거예요? 내가 아가씨한테 대체 못해준 게 뭔데요? 나한테 뭐 맡겨놨다고 자꾸 부탁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 건데요. 저도 열이 받아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배를 잡더니 같은 여자면서 임산부한테 어떻게 그러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임산부였지만 아가씨처럼 막 나가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막 나간다는 말에 기분이 제대로 꽂힌 건지 갑자기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본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 나 같으면 언니 차 편하게 쓰라고 얘기해주겠어요. 뭐 그리 아까워서 나한테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애기 낳으면 맨날 병원 다니고 바쁠 텐데 언니 내가 신생아랑 택시 타고 다닐 거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도 않아요? 그게 왜 마음이 아파요? 차 없으면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있죠. 언니, 그래도 그게 아니잖아요. 언니는 잘 쓰지도 않은 차인데 나한테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아니, 그래서 빌려주면 갖다 놓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동네 사는 건 맞지만 걸어서 15분 거리인데 무슨 한 차를 둘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가 씩씩대면서 이러더군요. 제가 쓰고 저희 아파트에 되면 언니가 운동 삼아 우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되죠.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요. 언니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전세라서 2년 뒤에 여기 떠날 거라고요. 근데요. 그래서요. 내가 뭐 20년, 200년 언니한테 신세져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요? 내가 시집살이 좀 시켜줘요? 그 말에 저는 너무 열받아 정신까지 혼미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집살이를 시킨다고요? 아가씨가 뭔데요? 내가 왜 시집살이를 당해야 하는 건데요? 아가씨야말로 선을 넘어도 한참 넘네요. 가세요. 이제 아가씨 얼굴 보고 싶지가 않네요. 그 말에 신우가 이제 연 끊자는 거냐며 소리를 질러 대더군요. 나가라고요? 나 이대로는 못 나가겠는데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언니한테 뭐든 청구해야겠으니까 돈이든 차키든 줘요. 어차피 나 출산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 나도 없으니까 줄 거나 주고 끝내자고요. 나한테 뭐 맡겨뒀니?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제가 먼저 말을 놨습니다.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신우가 제가 말을 놨다며 미쳤다고 비아냥대더군요. 언니 진짜 정신 나갔네요. 어떻게 올케가 신우한테 먼저 말을 놔요? 우리 오빠가 눈가리가 삐어도 한참 삐었네. 이렇게 싸가지 없는 년을 부인으로 들이고 우리 오빠 너무 불쌍하다. 신우는 그렇게 조롱하며 거들먹거렸고 저는 너무 열받아 당장 나가라고 신우를 끌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를 밀더군요. 더는 못 참아서 저도 그대로 신우 머리채를 잡아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신우가 악소리를 지르며 사람을 살려달라 난리를 쳤고 저한테 끌려가면서 112에 신고를 했더군요. 그렇게 신랑이 하는 동안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 2분과 경비 아저씨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올케와 신우 사이인 걸 알자 적당히 하라며 일단 서에 가서 서류 작성하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 고소한다고 난리였고 그 바람에 시골에서 시부모님까지 올라오셨죠. 제 남편 시부모님, 신우 남편까지 한자리에 모여 입씨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신우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잘한 게 없으니 서로 사과하고 끝내라더군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소할 거면 하라고 했어요. 저도 가택 무단 침입으로 맞고소할 거고 진행됨과 동시에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시부모님까지 그래서야 되겠냐며 결국 신우한테 사과를 시키더군요. 신우가 사과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신 고소는 안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서 합의도 다 끝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우 절대 안 보기로 했고 시조카가 태어나든 신우가 입원을 하든 다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어요. 시댁에 가도 신우랑 마주칠 일 없게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알아서 조율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머리채 잡은 게 그렇게도 억울한지 며칠 밤낮을 울었다더군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들었으면 심보를 더 곱게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임신은 지가 했으면서 왜 애먼 사람 잡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딱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했더라면 계속 기어올라 애 봐달라 뭐 해달라 나중엔 저희 집까지 쳐들어와서 살 물렴치 인간이었겠죠. 그런 신우한테는 참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